이강인이 골키퍼까지 완전히 제쳐버리고 밀어넣은 이 골 장면이 지금 수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제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골을 넣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 팬들은 저 상황에서 한 번 접고 찬다는 판단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는다며 움직임의 결이 다른 선수들과 아예 차원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드리블을 아주 잘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가 놓치고 지나간 다른 각도의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보여준 보고도 믿기 힘든 환상적인 기술 하나에 밀집 수비를 펼치던 상대 수비진 전체와 골키퍼가 말 그대로 농락당했다는 설명까지 나오면서 팬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미친 듯한 환상 트릭, 그 장면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PSG는 26일 프랑스 앙제의 스타드 레이몬드 코파에서 열린 2025-2026 프랑스 리그왕 31라운드 앙제 원정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PSG는 리그왕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었고 앙제는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PSG가 큰 어려움 없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늘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PSG가 원정 경기에 나선다는 점, 그리고 앙제가 홈 경기에 이점을 누린다는 점 때문에 PSG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오른쪽 윙어 이강인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포지션은 오른쪽 윙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6분경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던 하키미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혀 튀어나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이강인이 믿기 힘든 환상적인 드리블 트릭으로 골키퍼를 제쳐버렸고 이어진 슈팅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PSG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예전 같았으면 저기서 그냥 강하게 때렸을 텐데 저기서 한 번 접는 판단을 하다니 이제 드디어 눈을 뜬 것 아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골문 바로 앞에서 저 정도 침착함을 보여주는 선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골키퍼를 제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강인이 월드컵에서 보여줄 활약이 기대된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강인이 보여준 저 플레이 하나만 봐도 그가 PSG에 가서 완전히 스텝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이강인의 잠재력이 제대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오른쪽 풀백 하키미가 패스를 받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고 슈팅을 시도하기 직전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쪽에 위치한 이강인의 움직임을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키미는 상대 수비수의 밀착 마크를 뚫고 들어갔지만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공이 골키퍼에게 맞고 튕겨나오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이쪽에 있던 이강인은 한순간에 반응하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때 이강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이강인은 왼발로 슈팅하려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뛰어가며 공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강인이 그대로 슈팅을 했다면 상대 수비수의 블록과 골키퍼의 수비에 걸려 골이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이강인은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읽어냈습니다.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키미 쪽밖에 없다는 것까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단 한 번의 터치로 상대 골키퍼와 밀집해 있던 상대 수비 전체를 속여버렸습니다. 이 드리블은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진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그런 믿기 힘든 드리블로 상대를 농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의 클래스를 증명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강인의 첫 터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강인은 쇄도하면서 디딘 발을 일부러 오른발로 강하게 내딛습니다. 상대에게 왼발로 슈팅할 것이라는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첫 터치가 조금이라도 강하거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짧았다면 골키퍼의 수비 범위 안으로 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드리블이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강인은 그 부분까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골키퍼를 제치는 터치를 해낸 뒤 곧장 슈팅으로 연결하는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부드럽게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이강인의 실력이 탑 클래스라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몇몇 축구 팬들은 PSG에서 완전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아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이라도 좋은 이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고 그 다음 더 높은 클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중하위권 팀은 애초에 이강인을 영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PSG가 어디 듣보잡 클럽도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클럽 랭킹 4위의 구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PSG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입니다. 이번 시즌도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오를 수 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수상한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는 클럽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이 이강인을 사지도 못하고 연봉도 맞춰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수준 자체도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이라면 우승을 노리기보다 매번 버티는 쪽에 가까운 팀일 텐데 굳이 PSG에서 그런 클럽으로 이강인이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주 추한 소리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강인의 선제골로 PSG가 1대0으로 앞서 나가며 기선을 제압하자 PSG는 앙제를 더 거칠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을 탄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왼발 가마차기 슛을 강하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은 살짝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크로스와 킥은 정말 예술인데 저런 가마차기 슈팅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을 삼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슈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가마차기 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강인의 슈팅이 아쉬워 보일 수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가마차기를 시도해 골로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못 차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 잘 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SG는 추가골까지 넣으며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쳤고 이후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 2대0으로 밀리게 된 앙제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PSG를 강하게 압박하며 추격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55분경 PSG가 코너킥을 얻어낸 상황에서 이강인이 키커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올린 코너킥을 베랄두가 헤딩슛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은 그대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고 스코어는 3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은 이강인의 코너킥은 진짜 명불허전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이강인의 코너킥이 골로 이어지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PSG라는 B클럽에서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강인의 코너킥 실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강인이 올리는 크로스의 궤적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의 궤적을 보면 처음에는 공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 골키퍼는 자신이 뛰어나가 펀칭으로 쳐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나오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골문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골대 안쪽으로 휘어들어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헤딩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면 상대 수비수들은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헤딩 경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헤딩을 한 베랄두조차도 공을 자신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고 어깨에 공이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공이 굉장히 많이 휘었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하기 어려웠고 상대 골키퍼 역시 이강인의 궤적에 완전히 속아버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팬들은 이제야 보니 이강인이 0.9골은 넣은 것 아니냐고 반응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이 멀티골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말 대단하다는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맹활약을 앞세워 앙제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제골로 분위기를 열고 공격의 리듬을 살리고 코너킥 장면까지 결정적인 장면으로 연결해낸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골키퍼를 제치는 미친 첫골 장면으로 경기 초반부터 팬들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하키미의 슈팅이 막혀 튀어나온 공을 향해 달려들던 순간 그냥 때리는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급하게 차지 않았습니다. 한번 접었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진 전체가 예상하던 길을 버리고 모두의 허를 찌르는 길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상대 골키퍼의 위치, 수비수들의 블록, 슈팅 각도, 공의 흐름까지 모두 읽어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더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팬들이 저 상황에서 접는다고? 라며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가 그냥 개인기가 아니라 판단력과 침착함, 그리고 기술이 한꺼번에 터진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반에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도 시도했습니다. 공은 아쉽게 살짝 골대를 벗어났지만 이 장면 역시 이강인의 킥 감각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크로스와 킥은 예술인데
이런 가마차기가 골로